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저는 올해 예순을 바라보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평범하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쩌면 저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평범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특히 제 딸 서연이를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서연이는 제 외동딸입니다.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5년 만에 간신히 서연이를 얻었습니다. 당시 저는 35이었고 주변에서는 고령 임신이라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가 태어나던 그날, 작고 보드라운 손으로 제 손가락을 꽉 쥐었을 때 저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 기억납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손을 잡고 교문 앞에서 사진을 찍는데 서연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혼자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우리 딸 벌써 이렇게 의젓해졌구나 생각하며 뿌듯해했죠. 하지만 그날 오후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이가 수업 시간에 계속 딴짓을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집에서는 그렇게 얌전하고 착한 아이였는데 학교에서는 왜 그럴까요?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부턴 잘할게요. 그 작은 목소리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그날부터 저는 서연이의 학교 생활에 더욱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방과 후에는 학원 스케줄을 관리했습니다. 서연이가 좋아하는 메뉴를 알아내기 위해 매일 다른 반찬을 만들었고 서연이가 공부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서연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레슨, 미술 학원. 주말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서연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좀 쉬어. 서연이가 벌써 중학생인데 혼자서도 다닐 수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린데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그리고 서연이가 학원 끝나고 배고파하면 어떡해요? 제가 데리러 가면 차 안에서 간식 먹을 수 있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편도 딸을 많이 아꼈으니까요. 다만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저처럼 서연이에게 모든 시간을 쏟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저는 서연이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입시 설명회를 다니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입시 카페를 뒤지며 전략을 세웠고 서연이의 내신 관리를 위해 시험 기간에는 제가 직접 문제집을 풀어보며 출제 경향을 파악했습니다. 다행히 서연이는 좋은 고등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보던 날, 서연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고마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지금껏 쏟아부은 모든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생활은 중학교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서연이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고 주말에도 학원과 스터디 그룹으로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가 공부하는 동안 야식을 준비하고 피곤해하면 영양제를 챙겨주었습니다. 고3이 되면서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했고 저도 그 목표를 위해 함께 달렸습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는 제가 직접 수험생 식단을 짜서 매끼 정성껏 준비했고 서연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집안 분위기를 항상 조용하고 평화롭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식탁에 앉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반찬 별로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서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고기를 골라 양념에 재웠다가 오랜 시간 공들여 졸였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오늘 새벽부터 됐어요, 엄마. 괜히 말했어. 그냥 먹을게. 서연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 말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서연이가 수능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걸까? 하지만 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서연이가 학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오늘 왜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친구들이 다 갔잖아요. 미안해. 서연아, 오늘 차가 막혀서. 그럼 일찍 출발하면 되잖아요. 엄마는 집에서 뭐 하는데? 그런 것도 못 챙겨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는 서연이 수능 원서 접수 때문에 학교에 갔다가 돌아와서 저녁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연이가 좋아하는 빵을 사러 평소보다 더 먼 곳까지 갔다 왔는데 엄마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알았어요, 엄마. 다음부턴 제 시간 좀 지켜주세요. 서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연이가 좋아한다던 소보로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서연이는 다행히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보던 날, 저는 서연이보다 더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부끄럽게. 서연이는 민망해하며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이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대학 입학 준비를 하면서 저는 서연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노트북, 전자사전, 옷, 침구. 서연이가 기숙사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신경 썼습니다. 입학식 날, 서연이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연이는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컸구나. 내 손을 떠났구나. 그날 밤, 집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서연이가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대학생이 된 서연이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저는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다며 밥만 먹고 금방 나가곤 했습니다. 엄마, 나 금요일에 집 갈게요. 그때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얼마나 필요해? 응, 50만 원? 50만 원? 그게 엄마, 교재 사야 하고, 친구들이랑 MT도 가야 하고, 옷도 사야 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더 많이 주신대요. 저는 결국 서연이가 원하는 만큼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연이는 용돈을 받고 나면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함께 차라도 한 잔 마시자는 제 제안은 늘 다음에요. 엄마, 약속 시간 늦었어요. 라는 말로 거절당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서연이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엄마, 그냥 편하게 준비하세요. 걔도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사왔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날 서연이와 남자친구는 30분만 있다가 나갔습니다. 엄마,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음식 맛있어요. 담아갈게요. 서연이는 제가 만든 음식을 몇 가지 담아서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득 차린 식탁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서연이가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요즘 다들 교환학생 가는데 나만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늘릴 겸 해서요.
서연아.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엄마, 나 대학 입학할 때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거로 안 돼요? 그건 내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고. 미래를 위해서? 엄마, 유학이 바로 내 미래를 위한 거예요. 다른 애들 부모님들은 다 보내주시는데 왜 우리 엄마만 이래요? 저는 결국 서연이의 유학 비용을 대주었습니다. 제가 모아둔 적금을 깨고 남편에게 사정해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서연이가 유학을 떠나던 날, 공항에서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1년 후면 돌아와요. 그래도 우리 딸 외국 가면 보고 싶잖아. 엄마, 진짜 제발 그만 울어요. 사람들이 봐요. 서연이는 민망해하며 빨리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1년 동안 서연이와는 주로 메신저로 연락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서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잘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하지만 서연이의 답장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몇 시간 후에 왔던 답장이 나중에는 며칠씩 걸렸습니다. 어느 날 저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후 서연이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공항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서연이는 훨씬 성숙해 보였고 외국에서 지낸 티가 역력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서연아. 엄마 보고 싶었지? 네. 그런데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집에는 내일 갈게요. 뭐, 1년 만에 돌아왔는데. 엄마, 1년 동안 못 만난 친구들인데 어쩌라고요?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는 짐만 맡기고 친구들과 떠났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끌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면서 서연이는 취업 준비로 더욱 바빴습니다. 저는 서연이의 자기소개서를 봐주고 면접 준비를 도왔습니다. 밤늦게까지 면접 예상 질문을 찾아보고 답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다행히 서연이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서연아, 축하해. 우리 저녁에 외식하자. 엄마, 미안한데 오늘 회사 선배들이 저녁 사준대요. 다음에 먹어요. 또다시 다음이었습니다. 취직 후 서연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회식도 잦고 야근도 많았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회사 근처까지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엄마, 회사까지 왜 와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서연아. 내가 바빠서 제대로 못 먹을까봐 엄마가. 엄마, 나 혼자서도 잘 먹어요. 그리고 회사 사람들한테 창피하니까 다음부턴 오지 마세요.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서연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는 회사 선배였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양가 상견례 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잘 준비할게. 상견례 날, 저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좋은 한복을 맞춰 입고 예물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신랑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께서 한복을 입으셨네요. 요즘은 다들 정장 입던데.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서연이는 창피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저는 서연이를 최대한 도우려 했습니다. 예식장 알아보고, 청첩장 문구 고르고, 하객 리스트 정리하고. 하지만 서연이는 늘 제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엄마, 그건 너무 구식이에요. 엄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혼식 날,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랑 쪽 하객들은 화려하고 많았지만 우리 쪽은 한산했습니다. 서연이는
신랑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느라 바빴고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서연이가 떠나기 전에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알지? 네. 엄마 알아요. 그런데 지금 빨리 가야 해요. 비행기 시간이. 서연이는 제 품에서 빠져나가 떠났습니다. 결혼 후 서연이는 더욱 바빴습니다. 저는 가끔 서연이에게 전화했지만 서연이는 늘 바쁘다며 빨리 끊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에요. 엄마, 지금 장 보러 가야 해요. 엄마, 남편이랑 외출 준비 중이에요. 늘 바빴습니다. 1년 후 서연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서연이는 괜찮다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아직 초기라 불안정해요. 나중에 안정되면 오세요. 그래도 엄마가 지금 가서 엄마, 진짜 괜찮아요. 남편이 다 챙겨줘요.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오자 저는 매일 서연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가서 도와줄까? 엄마, 산후조리원 가기로 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엄마, 산후조리원에서 다 해줘요. 엄마는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도와주세요. 출산 후 서연이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습니다. 저는 면회를 가고 싶었지만 서연이는 면회 시간이 짧다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엄마, 괜히 멀리서 오지 마세요. 제가 퇴소할 때 바로 집으로 갈게요. 결국 저는 손녀를 보지 못한 채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서연이가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서연이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녀를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또 울어요? 우리 서연이가 엄마가 됐네. 저는 서연이를 도우려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불만이었습니다. 엄마, 설거지는 식기세척기 돌릴 거예요. 엄마,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요. 엄마, 밥은 제가 먹고 싶은 걸로 시켜 먹을게요. 일주일 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으니까 집에 가세요. 남편이랑 제가 잘할게요. 서연아, 그래도 아직 엄마, 저희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저는 서연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서연이는 늘 바빴습니다. 엄마, 아기 재우느라 바빠요. 엄마, 지금 수유 시간이에요.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녀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손녀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금반지와 비싼 옷을 샀습니다. 돌잔치 날, 저는 일찍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엄마가 도와주려고. 엄마, 괜찮아요. 업체에서 다 해줘요. 저기 앉아 계세요. 저는 구석에 앉아 서연이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돌잔치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랑 쪽 가족들은 화려하고 많았지만 우리 쪽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서연이는 신랑 부모님께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서연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왜? 엄마, 그건 신랑 부모님이 도와주신 게 많아서요. 육아도 많이 도와주시고 돈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요.
엄마도 내가 어릴 때부터 엄마,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요. 저는 부탁한 적 없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었어요. 엄마가 너무 오버하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부담스러웠다고? 네, 엄마는 제가 뭘 하든 간섭하고 제 일정을 다 관리하려고 했잖아요. 친구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저만 엄마 눈치 보느라 힘들었어요. 서연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엄마가 바라는 게 뭔지는 아는데 제가 바라는 건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저를 키운 거예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엄마는 저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잖아요. 엄마는 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낀 거예요. 엄마가 이루지 못한 걸 저를 통해 이루려고 한 거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저는 제 딸을 엄마처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제 딸이 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아, 엄마, 그만 희생하는 척 하세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건 희생이 아니라 집착이었어요. 엄마는 저를 놓아주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서연이가 한 말을 되뇌었습니다. 희생이 아니라 집착, 대리만족, 오버, 부담스러웠다. 그동안 제가 서연이를 위해 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하얗게 센 머리, 주름진 얼굴. 나는 누구지? 저는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엄마라는 정체성을 빼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25세 저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친구들과 찍은 사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 취미 활동하던 사진. 내가 이렇게 웃었었나?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웃지 않게 되었을까요? 문득 생각해보니 서연이를 낳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서연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취미 활동도, 제가 좋아하던 일도.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물었습니다. 당신, 어제 돌잔치 할 때 무슨 일 있었어?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 서연이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말하더라고. 내가 한 게 희생이 아니라 집착이었대. 그리고 맞는 말인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연이를 너무 사랑한 거지. 잘못한 건 아니야. 아니야, 잘못한 거 맞아. 나는 서연이를 통해 내 인생을 살려고 했어. 서연이는 내 소유물이 아닌데, 그날부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며칠 후, 저는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학 때 친했던 친구인데 서연이를 낳고 나서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응, 그냥 살았지.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친구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요가 수업 같이 다닐래? 나 요즘 요가 하는데 진짜 좋더라. 요가. 응, 일단 나와. 집에만 있지 말고.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친구를 따라 요가 수업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익숙하게 동작을 하는데 저는 몸이 굳어서 제대로 따라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요가를 하는 동안만큼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몸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요가 수업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는데 점점 요가가 좋아졌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면서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요가 수업에서 만난 한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정말요?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얼마 만에 이런 말을 해보는 걸까요? 요가 수업 후에는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졌습니다. 너 요즘 달라 보인다. 뭐가? 얼굴에 생기가 도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그래? 응, 딸 이야기할 때도 예전만큼 집착하는 것 같지 않고. 친구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딸 이야기를 할 때 집착했었구나.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친구들을 만나도 늘 서연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서연이가 뭘 했는지, 서연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서연이가 어떤 대학에 갔는지.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지만 사실 지루했을 거예요. 미안해. 내가 그랬구나. 괜찮아. 우리 다 그런 시기가 있잖아.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지. 2개월쯤 지났을 때 서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석 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응. 알았어. 엄마, 그리고 명절 음식은 제가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서연아. 엄마가 해갈게. 아니요. 엄마 제가 할게요. 엄마도 이제 쉬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섭섭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이제 다 컸구나. 추석날, 저는 빈손으로 서연이 집에 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만들어 갔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갔습니다. 서연이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래. 고맙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손녀에게 밥을 먹이면서도 신랑과 이야기하면서도 음식을 차리면서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내가 저랬겠지. 그때 손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하임이, 이거? 작은 손으로 장난감을 건네는 손녀를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예쁜 손녀.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뭐 하고 지내세요? 요가 배우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 어머, 엄마가 요가를요? 응. 재밌더라. 서연이는 신기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 네, 예전에는 엄마가 저한테만 집중하셨는데, 이제는 엄마 자신에게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서연아. 너 지난번에 한 말 있잖아. 네, 그때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엄마가 너무 오버했던 것 같아.
서연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내 인생을 너무 간섭했구나. 엄마는 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마 자신을 위한 거였어. 엄마, 아니에요. 제가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사실 엄마가 해주신 것들이 다 감사한 건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는 너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었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집착이었던 거지. 서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괜찮아. 서연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이제부터는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려고 너도 내 인생을 살아.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서연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서연아.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이를 낳고 나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제 자신을 잃어버렸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홀가분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놓아줄 수 있겠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서연이와 진심으로 대화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풀린 것 같다. 서연이는 이제 다 컸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요가뿐만 아니라 서예 강좌도 신청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글씨 쓰는 걸 좋아했는데 서연이를 낳고 나서는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면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글씨가 참 좋으시네요.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정말요? 네, 기본기가 탄탄하세요. 언제 배우셨어요? 어릴 때 조금 하지만 오랜만이에요. 그럼 더 열심히 하시면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선생님의 격려에 저는 힘이 났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고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다들 저와 비슷한 나이대였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 둘 키우느라 제 인생이 없었어요. 이제야 좀 살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허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여기 왔어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많은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왔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서연이가 아기를 데리고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예전 같았으면 저는 미리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집을 청소하고 서연이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엄마, 배고픈데 뭐 먹을 거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 엄마는 오늘 서예 수업 있어서 나가야 해. 네? 엄마가 나가요? 응. 1시간 후에 수업 시작이야. 서연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왔는데 서연아, 내가 오는 걸 미리 말해줬으면 일정을 조정했을 텐데 갑자기 오면 엄마도 일정이 있어. 네, 알겠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알려주고 집 열쇠를 건네주고 나갔습니다. 서예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는 아기를 재우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오셨어요? 응. 미안해, 서연아. 엄마가 급하게 나가서.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서연이는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에는 엄마가 늘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얼굴에 생기가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내 인생을 사니까 행복해. 엄마, 서연아, 너도 그렇게 살아. 딸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해. 그게 딸한테도 좋은 거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어요.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아니라 배달 음식이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엄마, 이제 저한테 전화하실 때도 예전처럼 매일 안 하셔도 돼요. 응, 알아. 엄마도 바빠.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바쁘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바쁠 수도 있지. 그날 밤 서연이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자기 전에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좋았어요. 뭐가? 엄마가 저한테만 집중하지 않으시니까 오히려 더 편했어요. 예전에는 엄마가 너무 저를 챙기려고 하셔서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냥 딸로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그래. 이제야 너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 같아. 엄마, 잘 자, 서연아. 네. 엄마 잘 자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를 하고 오후에는 서예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산을 오릅니다. 서연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합니다. 예전처럼 매일 전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화할 때는 진심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승진 발표 났어요. 그래. 축하해, 서연아. 엄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엄마는 오늘 등산 갔다 왔어.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경치가 정말 좋더라. 와, 엄마 대단하시다. 그치? 엄마도 할 수 있어. 대화가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서연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느 날 손녀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오늘 손녀 생일이지? 엄마가 선물 사서 갈까? 엄마, 괜찮아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편하게 오세요. 그래. 알았어, 그럼 저녁 때 갈게. 예전 같았으면 아침부터 가서 음식을 준비하고 파티 준비를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녁 때 서연이 집에 도착하니 이미 파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녀에게 선물을 건네고 구석에 앉아 즐겁게 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파티 준비 힘들지 않으셨어요? 응.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 그게 바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이에요. 엄마가 안 도와주셔도 저 혼자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뿌듯했어요. 그래. 잘했어. 너 이제 다 컸네. 네. 엄마 그리고 엄마도 이제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에는 항상 저를 도우려고만 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놔두시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 너를 믿고 놔두는 것. 서연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서연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나구나.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를 찾았어.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제게 강사 과정을 권유했습니다. 실력도 좋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강사를.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해봐. 당신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도전했고 합격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3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가르칩니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들입니다. 첫 수업날 저는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할 강사입니다. 선생님,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강생들은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너무 좋았어요. 저도 선생님처럼 늦게라도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그래. 뭐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어. 서연이한테는 도움이 부담이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되더라.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어. 예전에는 늘 서연이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는 당신 이야기를 해. 그치? 나도 할 이야기가 생겼어. 그날 밤 서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오늘 첫 수업했어. 어머, 엄마, 축하해요. 어떠셨어요? 좋았어. 정말 재밌더라. 엄마, 멋있으세요. 저도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뭐가? 엄마처럼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요.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가 저를 자랑스러워한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그로부터 몇 달 후 서연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나 둘째 생겼어. 어머, 정말 축하해. 엄마, 근데 이번에도 산후조리원 갈 거예요. 엄마는 편하게 계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편한 대로 해. 예전 같았으면 제가 가서 도와주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연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놔둡니다. 엄마, 그런데 괜찮으세요? 섭섭하지 않으세요? 왜 섭섭해? 내가 알아서 잘하는데. 엄마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오시겠다고 하셨을 것 같아서요. 예전에 엄마는 그랬겠지. 하지만 지금의 엄마는 달라. 엄마도 엄마 일정이 있고 너도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맞아. 엄마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서연이는 가끔 불안해하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둘째 나오면 괜찮을까요? 첫째도 아직 어린데.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엄마는 저 하나 키우시면서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너는 엄마보다 훨씬 잘할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는 너를 믿어. 예전에는 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려고 했다면 이제는 서연이를 믿고 응원합니다. 출산 후 서연이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면회를 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응. 애기 보러 왔지. 둘째 손녀는 작고 예뻤습니다. 첫째를 닮았습니다. 엄마, 둘 키우는 거 생각보다 힘들 것 같아요.
그럼 힘들면 힘들다고 해. 엄마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와줄게. 정말요? 그럼 하지만 엄마도 일정이 있으니까 미리 말해줘. 그럼 조정할게. 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서연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 엄마도 너 키울 때 실수 많이 했어. 그래도 너 잘 컸잖아. 서연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소 후 서연이는 집에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요. 둘이 번갈아 가면서 울어요. 힘들지? 엄마가 내일 가서 도와줄까? 정말요? 엄마 괜찮으세요? 내일 오후는 괜찮아. 가서 첫째 봐줄게. 너는 둘째만 집중해. 엄마, 정말 고마워요. 다음 날, 저는 서연이 집에 갔습니다. 첫째 손녀는 제가 오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미, 그래. 우리 예쁜 손녀 오늘 할미랑 놀자. 저는 손녀와 놀아주고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그 사이 서연이는 둘째를 돌보고 잠깐 쉴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래. 힘들 때 말해. 엄마가 도울 수 있을 때 올게. 엄마, 근데 너무 자주 오시라는 건 아니에요. 엄마도 엄마 일정 있으시잖아요. 알아, 걱정 마. 엄마도 바쁘니까. 예전과 달리 저는 서연이 집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도와주고 제 일정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엄마, 벌써 가세요? 응.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조심히 가세요, 엄마. 그래, 힘들면 전화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뿌듯했습니다. 적당한 거리. 이게 맞는 거야.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서로 그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에 완전히 만족합니다. 요가 강사로서 더 많은 수강생들을 만나고 서예 작품으로 지역 전시회에도 출품했습니다. 등산 동호회 사람들과는 매달 다른 산을 오르며 전국을 다닙니다.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시고 가끔은 여행도 갑니다. 작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에 다녀왔고 올해는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보며 자주 말합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나도 그렇게 느껴.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진작에 당신을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깨달아야 했던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안 들었을 거야. 그래도 당신이 서연이한테만 매달려 있을 때 나는 당신이 불행해 보였어. 나도 알아. 그때는 나도 불행했어.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이제는 이제는 행복해. 정말로.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이 행복해서 기뻐. 서연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이 아니라 친구 같은 관계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밥을 먹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합니다. 엄마, 오늘 둘째가 첫걸음말을 했어요. 어머, 정말 영상 보내줘. 네. 엄마, 너무 귀엽죠? 그러게 우리 손녀 진짜 귀엽다. 엄마는 오늘 뭐 하셨어요? 엄마는 오늘 등산 갔다 왔어. 북한산 100군데까지 올라갔는데 경치가 끝내주더라. 와, 엄마 체력 대단하시다. 저는 애들 키우느라 운동도 못해요. 시간 나면 엄마가 애들 봐줄 테니까 가끔 운동하러 가.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그럼 엄마 일정 맞춰서 미리 말해줘. 서연이는 이제 저에게 부담 없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일정에 맞춰 도와줍니다.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헌신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손녀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집에 가고 싶대요. 그래. 어서 와. 손녀들은 제 집에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저는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고 간식을 먹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이 소파에 앉아 쉬었습니다. 엄마, 저 좀 누워도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그럼 푹 쉬어. 서연이는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손녀들과 놀면서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고생이 많구나. 우리 딸. 하지만 이제 저는 서연이의 삶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서연이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켜봅니다. 1시간쯤 지나 서연이가 깼습니다. 어머, 제가 잠들었네요.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피곤했구나. 네, 요즘 둘째가 밤에 자주 깨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힘들겠다. 그럴 땐 남편한테 좀 맡기고 너도 쉬어야지. 남편도 회사 일로 바빠서요. 그래도 육아는 둘이 하는 거야.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 네, 알겠어요. 서연이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서연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좀 쉬었어요. 그래. 다음에 또 와. 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서연이가 떠나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손녀들 보니까 좋지. 그럼 너무 예뻐. 그래도 예전처럼. 매일 보고 싶다고 하지는 않네. 응. 가끔 보니까 더 반갑고 좋더라. 매일 보면 힘들 것 같아.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봄날, 제 요가 수강생 중 한 분이 수업 후에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저도 딸이 있는데요. 요즘 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뭘 해줘도 딸이 싫어하고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딸을 위해서 많이 하시나 봐요. 내 딸이 좋아할까 싶어서 이것저것 다 해주는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혹시 딸이 원하는 걸 물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알아서 해줬어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어떻게 서연이에게 집착했는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 욕심이었던 거네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딸을 놓아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근데 제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딸을 위해 사는 것만 생각했지. 제 자신을 위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찾으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선생님처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예요. 그분은 고마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많은 엄마들이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으면서.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한 엄마가 행복한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입니다. 저는 60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젠 늙었다고 생각했을 나이지만 지금의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가 강사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늦깎이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당신, 글 잘 쓰네. 책으로 내도 되겠어.
남편이 제 글을 읽고 말했습니다. 그럴까? 근데 누가 읽을까? 읽을 사람 많을 거야. 당신처럼 자식한테 매달려 살다가 자신을 찾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렇겠지? 저는 용기를 내서 출판사에 원고를 보냈습니다. 몇 주 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출간하고 싶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점에 제 책이 놓인 것을 보았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책을 냈구나. 서연이는 제 책을 읽고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 책 읽고 울었어요. 그래. 네,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됐는지 알겠어요. 미안해요, 엄마. 아니야. 서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엄마는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만 방법이 좀 잘못됐을 뿐이에요. 그래 맞아. 엄마가 널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던 거지. 엄마, 이제는 다 괜찮아요. 우리 관계도 좋아졌잖아요. 그치 고마워. 서연아.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애들한테만 매달리지 않고 제 인생도 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그게 애들한테도 좋은 거야. 제 책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독자들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책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딸한테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놓아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엄마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다니.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서연이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녀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보러 가고 가끔 제 집에 놀러 옵니다. 남편과는 주말마다 산책을 하고 가끔 여행도 갑니다. 친구들과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요가 강사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손녀들은 밥은 잘 먹고 다닐까? 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서연이를 믿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다 컸고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응, 나도 알아. 당신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였어. 나를 위해 사는 것. 그래, 당신 이제 정말 아름다워. 뭐가? 마음이 아름다우니까. 얼굴도 아름다워 보여.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여보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이 행복해서 나도 행복해.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을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늘 서연이 걱정에, 서연이 일정에, 서연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늘도 보고, 꽃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봅니다.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전의 사랑은 집착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소유하려 했고, 서연이의 인생을 제 마음대로 하려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믿고 상대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60에 제 인생을 찾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딱 맞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저처럼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사시는 분이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희생하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이 딱 맞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의 자식도 행복합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다. 서연이가 그날 했던 말, 엄마, 그만 희생하는 척 하세요라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다.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고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내게 필요한 말이었다. 나는 희생이 사랑이라고 착각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좋은 엄마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틀렸다. 좋은 엄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다. 좋은 엄마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에게 건강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걸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서연이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저는 나 자신이기도 하니까요. 씨앗이 땅 속에서 얼마나 오래 잠들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침내 싹을 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싹은 이제 햇빛을 향해 자라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고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의 웃음이, 당신의 기쁨이, 당신의 꿈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